자, 오늘 이제 웹개발 1 마지막 시간이죠. 여러분들 대다수 분들이 웹개발 2로 같이 넘어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웹개발 같은 경우는 1부터 5까지의 과정이 쭉 이어지는 과정이다 보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중간에 끊기도 하세요. 뭐 한 3까지만 듣겠다, 4까지만 듣겠다, 혹은 애초에 시작을 1부터 하지 않겠다 하시는 분도 있어서 다양한 케이스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 아마 내일 이제 2 시작하면 새로운 분이 또 한 분 오신다고 알고 있고요. 이런 여러가지 이슈들은 있지만 사실 우리 수업은 똑같은 방식으로 계속 진행이 될 거라는 거 여러분들한테 하나 안내를 드리고 오늘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디테일 기능이랑 딜리트 기능, 그리고 회원가입, 멤버 조인에 대한 기능을 주말 동안에 한번 시도를 해보셔라 라고 하면서 저번주에 수업을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순서대로 한 번씩 해볼까요? 디테일부터 해서. 자, 우리가 만들어놨던 기능에서 디테일과 유사한 기능은 누구죠? 일단 조회를 한다 라는 개념에서는 리스트가 매우 비슷한 기능을 하고 있고요. 근데 리스트랑은 또 다르게 글 번호를 검색해야 되는 명령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 뭐 modify 쪽이 좀 더 가깝겠죠. 저희가 지금 write, list, modify 기능을 만들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얘랑 명령어 입력받는 부분은 얘랑 비슷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쿼리를 날리거나 하는 부분은 뭐 리스트랑 비슷할 것 같아요. 셀렉트 쿼리가 사용이 돼야 되니까. 근데 일단 저는 이 modify를 그냥 하나 그대로 복사를 해다가 여기까지죠.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잠깐만, 붙여넣기가 안됐네. modify 똑같은 게 하나 더 생겼어요. 밑에 이 중에서 위에 있는 modify를 디테일로 수정을 해줄게요. 이제 우리가 만들어놨던 코드가 이미 쌓여있는 게 있으니까 거기서 활용할 수 있는 건 최대한 활용을 하는 게 당연히 좋겠죠. 굳이 이걸 시작부터 끝까지 타이핑을 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이해만 하고 있다면 충분히 복사 붙여넣기로 가져다가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해를 못했다 라고 한다면 어차피 복사 붙여넣기로 못 써요. 왜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수정을 못할 거니까. 이 전반적인 흐름을 다 이해를 하고 있어야만 쓸 수 있는 거라서 여러분들이 복사 붙여넣기 하는 게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특히나 웹 개발할 때는 그래요. 활용할 수 있는 건 최대한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코드를 짜는 작업 시간을 줄이는 것도 여러분들의 이제 능률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으니까 잘 생각을 하시면서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일단 명령어를 바꿨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명령어를 하나 추가했죠. 아티클 디테일로 시작하는 명령어를 하나 걸러내는 걸 추가를 했고, 뭐 글번호를 입력을 했을 때 아이디로 쪼개줄 거예요. 자, 그럼 이 상태 이대로 프로그램을 실행했다고 했을 때 우리가 아티클 디테일 1 이런 거 했어요. 그럼 얘는 어떤 임무를 수행하면 돼요? 어떤 임무를 수행하면 되죠? 지금 우리 모디파이 기능 그대로 붙여넣기 했는데 명령어만 바꿨잖아요. 그럼 이대로 실행을 해놓고 여기다가 아티클 디테일 지금 1, 2, 3, 4번 글까지 있으니까 3번 글 하겠다 라고 하면 이거 있는 글이죠. 그러면 수정할 제목이 나와야 되겠죠. 우리가 이 기능 그대로 붙여넣기 하고 아직 안 바꿨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건 내가 명령어를 분기를 태우는 것까지는 성공을 한 거고 그 안에 들어있는 로직을 바꿔주면 되겠다라고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아직 이 전체적인 흐름이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이런 단계를 거치면서 코드를 작성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혼동을 면하면서 내가 원하는 기능을 만들어 나갈 수 있어요. 한 단계 한 단계 해보라는 거죠. 명령어 넣는 것부터 했으니까 얘가 잘 되는가 확인해보고, 잘 되는 걸 확인하는 거는 이 밑에 modify 기능이 있으니까 얘가 modify 기능이 실행이 된다는 얘기는 잘 됐다는 얘기니까, 그쵸?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가면서 진행을 하시면 좋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modify 기능이 아니에요. 그러면 쿼리문을 수정을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그 안에 세부적으로 뭐 보여주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 바꿔줘야겠죠. 하나씩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일단은 게시물이 있나 없나 체크하는 부분이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없어도 돼요. 왜 없어도 되는지는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얘도 당연히 필요가 없어지는 걸 거고, 그럼 얘도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 수정하는 이 부분 필요 없겠죠. 그리고 커림은 2개 날리려고 만들어 놨던 건데 이것도 필요가 없어져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커리로 수정을 해주면 되겠죠. 업데이트 커리가 아니라 셀렉트 커리로 수정을 해주고, 여기서 그냥 아티클 테이블에 있는 모든 걸 줘야 하겠다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이건 디테일 기능이니까 우리가 원하는, 내가 명령어에 입력한 글 번호랑 일치하는 게시글 하나만 보여줘야 되는 게 맞다 보니까 우리가 조건절도 추가를 해줘야 돼요. 얘가 빠지면 리스트랑 다를 게 없는 애죠. 그래서 꼭 얘까지 같이 추가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dbutil에 있는 메서드를 또 실행을 할 건데 업데이트를 실행하지 않을 거고요. 저번 시간에 간략하게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거 쓰시면 돼요 라고 지나갔었어요. 셀렉트로 얘는 단수계, 한 개의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해서, 얘는 복수계. 그래서 우리가 리스트에서 얘를 사용을 했죠. 우리 디테일은 하나만 가져오면 되니까 얘를 사용을 할 거예요. 근데 이거 이제 수업 전에 질문 주신 분이 있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한 번 더 얘기를 드려보자면, 이 select row라고 하는 메서드가 실행이 되면요, 결국 일을 하는 주체는 얘예요. 여기 있는 select rows는 얘거든요. 같은 클래스 내에서 다른 메서드 호출한 거죠. 그냥 select row라는 메서드가 실행이 되면 이 안에 들어있는 이만큼의 로직이 실행이 되는 건데, 이 로직이 실행할 때 가장 첫 번째로 만나는 게 리스트 맵으로 변수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변수가 뭘 담아요? select rows가 실행된 결과를 담고 있어요. 그쵸? select rows는 우리 리스트에서 써봤죠? 얘는 뭘 리턴해주는 애예요? 얘는 리스트 맵을 리턴하게 되어 있죠. 여기 리턴 타입이 들어있으니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이 타입을 리턴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리스트에서 받아다가 어떻게 작업했어요? 리스트가 여기 있는데, 자, 리스트 맵을 받아올 수 있는 select rows를 실행을 했고, 그 결과를 리스트 맵에 담았죠. 얘는 당연히 리스트 맵을 리턴할 수밖에 없는 애니까 우리가 받는 애도 리스트 맵이 되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얘를 받아온 다음에 뭐 했어요? 그쵸? 향상된 포문으로 일단 순회시켰죠. 리스트는 순회할 수 있는 요소니까. 그쵸? 순회해서 반복문을 돌 때마다 그 안에 들어있던 맵들을 꺼내서 아티클 객체로 재조립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압축을 푸는 과정을 우리가 아티클 DTO 클래스에 만들어 놨고, 이 과정을 통해서 아티클 객체 형태로 재조립이 되는 거예요. 압축을 풀면서 재조립. 그리고 나서 그 재조립한 결과를 어디에? 아티클스라고 하는 어레이 리스트에 담아놓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보여주고 있어요. 그쵸? 그렇게 구현을 해놨는데, 자, 여기도 똑같아요. 이 select rows가 실행이 된다는 얘기는 결국 얘가 일을 한다는 얘기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가 리스트에서 했던 것처럼 비슷하게 진행을 하면 돼요. 하면 되는데, 단 얘 같은 경우는 리턴 타입이 뭐예요? 맵이죠. 얘는 리스트 맵이 아니죠. 그러면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리스트 맵으로 데이터를 가져왔을 때 순회해서 데이터를 까야 되죠. 근데 맵으로 가져와요. 그러면 순회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압축을 풀면서 재조립을 하는 건 똑같은데 순회를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 얘는 더 이상 리스트, 순회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니니까. select row랑 select rows의 차이는 그거예요. 리턴해 줄 때 리스트 맵, 순회할 수 있는 요소로 줄 거냐, 아니면 그냥 맵, 순회를 안 해도 되게 데이터 한 개만 담아서 줄 거냐 하는 건데, 그러면 리턴 타입도 분명히 다르고 얘네들이 해야 되는 역할이 다른데, 도대체 왜 select row 안에서 얘가 실행이 되냐면, 결국 데이터를 가져왔을 때 진행해야 되는 부분은 이 안에 다 들어있으니까. select rows 안에 이 과정을 통해 데이터를 우리가 압축된 형태로 받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받아온 결과를 리스트 맵으로 일단 보관을 해요. select rows라는 메서드 안에서 보관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하는 거죠. 지금 rows의 사이즈를 물었어요. 이 rows는 누구예요? 여기서 만들어진 리스트 맵이에요.
이 리스트가 비어있냐를 물어본 거고요. 비어있을 때는 뭐 하고 있어요? 이 해시맵이라고 하는 건 맵의 일종입니다. 우리가 리스트 타입으로 변수를 만들고 어레이 리스트 객체를 연결하듯이 우리가 맵 타입으로 변수를 만들고 뒤에 해시맵을 연결하면 그냥 맵의 일종인 거예요. 해시맵이라고 하는 맵의 일종인 건데 지금 그냥 새로운 객체, 맵 객체 하나 만들어서 날려주고 있죠. 리턴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얘는 뭐 하고 있어요? 로우스가 리스트죠. 네. 거기서 get 메서드를 사용을 했고 0번이래요. 이거 인덱스 번호죠. 그러면 리스트에 0번 인덱스에 들어있는 값을 주겠다라고 했으니 결국 뭐 주는 거예요? 맵 주는 거죠. 우리가 select rows 하면 리스트 맵으로 데이터가 넘어올 거니까. 자, 이거는 리턴 타입과 메서드가 실행했을 때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 간단한 이해를 하고 계신다면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자, 여기서 이제 아까 이걸 질문을 주셨죠. 이제 얘가 그냥 해시맵을 리턴을 하는데 얘는 왜 이렇게 리턴을 하냐. 자, 이건 게시물이 없는 경우를 체크해 주는 겁니다. 내가 select query를 날렸는데 게시물이 결과가 없어요. 그 없는 경우니까 사이즈가 0이냐를 물어봤겠죠. 네, 일단 조건은 우리가 쓰던 거랑 비슷해요. 리스트가 비어있냐 물어봤어요. 그리고 비어있으면 없다란 얘기니까 그때 새로운 해시맵 객체, 비어있는 맵 객체 하나 만들어서 날려주겠다 라고 하는 건데, 자, 이렇게 날려주게 되면요 우리가 여기서 간단한 원래 만들어져 있는 내장 함수 하나만 호출해 보면 이게 비어있는지 안 비어있는지 검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 비어있는 과정을 한번 걸러준 겁니다. 그리고 비어있지 않다, 이 조건을 false를 만나서 안 했다 그러면은 하나 들어있는 값이 리턴이 될 거니까, 그쵸? 없는 경우랑 있는 경우를 둘 다 리턴을 정해 준 거예요. 이제 얘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얘 같은 경우는 여기서 select row 라고 하는 메서드를 사용을 할 건데 이 결과를 맵 타입의 변수에 담을 거예요. 이름은 article map이라고 하겠습니다. article map이라고 하는 맵 타입의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그 변수에다가 select row의 결과를 넣어주고 있어요. 얘는 당연히 리턴 타입이 이 select row가 리턴해주는 타입과 매칭이 돼야겠죠? 받는 변수의 타입이니까. 자, 그리고 나서 만약에 이 article map이 is empty라고 하는 함수를 하나 쓸 겁니다. 이게 어떤 함수냐? 비어있는지를 물어보는 함수예요. 간단한 겁니다. 얘는 이 맵이라고 하는 애가 이 맵 타입 안에서 쓸 수 있는 내장 메서드거든요. 이미 만들어져 있는, 이거 우리가 직접 만든 거 아니죠. 이 맵이라고 하는 타입을 가지고 있는 이 변수에 직접 쓸 수 있는 그냥 내장 메서드예요. 우리가 막 흔히 쓰던 articles의 add 뭐 이런 거, remove 이런 거랑 똑같은 개념이죠. 근데 얘가 하는 일은, 자, 마우스 올려놓고 살짝 보면요 어떠한 걸 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불린이네요. 리턴 타입이. 그러면 이 is empty라고 하는 메서드가 실행이 되면 결과를 true 아닌 false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 우리가 내장 메서드들은 이렇게 마우스 올려놓고 보면은 리턴 타입이 나오고요. 실제로 이 안에 내용을 살짝만 읽어보면 어떤 작업들을 해주는지 간단하게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메서드를 직접 클래스에 찾아가서 안 봐도 어느 정도는 요약되어 있는 내용을 통해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봐도 모르겠다, 그럼 우리 이거 가지고 어디로 가면 돼요? 구글로 가면 되죠. 맵에 is empty 라고 하는 함수를 검색을 해보시면 활용법, 그 개념 다 잘 나와 있어요. 근데 사실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면 이 맵 객체가 비어있나 값이 하나라도 들어있나 이거를 판단해주는 애예요. 근데 얘는 질문 자체가 비어있나? 비어있어? 라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럼 비어있어 라고 물어봤을 때 응 비어있어 라고 하면 지금 긍정의 대답이었죠. 그래서 얘는 비어있으면 true를 줘요. 그럼 값이 들어있으면 false겠죠. 자, 이거를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내장 메서드들은요 우리가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얘가 어떤 식으로 리턴을 해주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한 이해는 하고 사용을 할 수 있어야 돼요.
is empty 비어있어? 라고 물었는데 true가 나오면 이게 긍정인지 부정인지 우리가 잘 판단을 해야 됩니다. 특히나 불린 타입의 데이터들은 더 그래요. 왜냐면 보통 조건문에 쓰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is empty를 썼는데 나는 비어있는 경우를 여기서 체크하고 싶었어요. 근데 내가 그 개념을 반대로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안 비어있는데 비어있는 검증을 여기서 하려고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코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를 잘 하고 쓰셔야 돼요. 얘가 뜻하는 바가 비어있어? 라고 물어본 거기 때문에 긍정의 대답이다, true다. 그러면 비어있는 게 맞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이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우리가 이미 해봤어요. 베이직 아티클 매니저에서도. 그 회원 가입할 때 로그인 아이디 중복 체크하는 부분에서 이 로그인 아이디가 실제로 데이터에 들어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들어있으면 회원 가입 입장에서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였죠. 들어있다는 얘기는 이미 중복된 아이디가 있으니까 회원 가입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하시고 메서드를 만들 때도 판단을 하고 만들어야 되고 있는 걸 가져다 쓸 때도 잘 판단을 하고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is empty 얘가 이 조건이 참이 됐다. 그 얘기는 이 맵이 비어있다 라는 얘기인데 왜 비어있어요? 그냥 새로운 객체 하나 만들어서 적으니까. 이 객체는 우리가 뭔가 값을 세팅한 적이 없죠. 이 맵 객체는 값을 넣어준 적이 없어요. 그럼 당연히 값이 비어있겠죠. 그거를 판단해 주는 겁니다. 근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이 is empty는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비어있나를 체크하는 거예요. 널이랑은 달라요. 여기서 만약에 이 새로운 객체를 만들어서 넘기는 게 아니라 여기서 리턴 널을 했다. 만약에 이렇게 했다. 어차피 객체의 기본값은 널이기 때문에 객체 리턴을 할 때 널로도 리턴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자, 이렇게 리턴 널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안 됩니다. 널은 is empty로 못 걸러요. 왜냐면 얘는 진짜 키랑 밸류가 비어있는가를 물어보는 함수고요. 널은 널 검증을 따로 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db util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었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is empty가 아니라 이렇게 검증을 해줘야 돼요. 이거는 좀 다른 얘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그냥 new 해시맵 그래서 비어있는 객체를 넘겼으니 여기는 is empty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맵을 좀 많이 쓰시게 될 건데 맵을 사용을 하다가 나는 분명히 is empty로 검증을 했는데 널 포인트 익셉션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 어딘가에 널이 들어올 수 있는데 그걸 검증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예외거든요. 널 포인트 익셉션은.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상당히 많이 하세요. 근데 사실 그건 어려울 게 아니라 널 검증을 따로 해줘야 되기 때문이에요. is empty는 널을 걸러내지 못하니까. 딱 그 개념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비어있는 경우를 체크를 해준 거니까 여기서는 하나 보여주면 되겠죠? 이번에는 왜 다른 식으로 하는 건가요? 어떤 걸요? 위에서 그 딜리트나 뭐 할 때 그대로 잡으면 안 되나요? 아, 이거 했던 거요? 자, 이것도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 날리고 있는 이 업데이트는요, 그런 리턴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메서드가 달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메서드가 다르다라고 하는 거는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이 db util이 설계되어 있는 걸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 db util에서 업데이트 메서드랑 select row, select rows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얘네들이 다른 이유는 알려줘야 되는 메서드 명이 달라서 그래요. 업데이트 쿼리는 execute 업데이트를 날리면 되고요. select rows를 가보면 얘가 날리는 거는 execute 쿼리를 날려야 돼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짠 쿼리문을 데이터베이스한테 실행을 시켜라 하고 명령을 할 때 명령해야 되는 그 명령문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나눠져 있는 건데 select 쿼리는 execute 업데이트로 명령문을 못 날려요. 근데 업데이트 안 쓰고 하는 거 네? 업데이트를 아예 안 쓰지 않아요? 몇 번 글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할 때. 아, 이거 쓰잖아요, 이거. 그거를 네, 잠깐만요. 그러면은 이걸로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select row를 실행하고 여기서는 그거에 대해서 kitset
키셋은 이제 맵 안에 들어있는 키들을 전부 다 이렇게 나열시켜줘요. 순회할 수 있는 요소로 만들어줍니다. 키들만 골라다가 그래서 그걸로 돌려놓고 그 키를 담아서 네, 리턴이 좀 다르죠. 그러니까 메서드가 나눠져 있을 때 그 메서드가 해야 되는 임무랑 그 기능과 그리고 리턴하는 것들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지금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셀렉트 로우가 실행됐을 때 결국은 셀렉트 로우스가 일을 할 거고 그거를 다시 받아온 결과를 가지고 이거 아니면 이걸 리턴을 해줄 거예요. 그럼 그걸 가지고서 이 인트 밸류 우리가 썼던 인트 밸류로 가보면 얘가 그 값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한 번 더 이런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과적으로 리턴해주는 결과가 달라지는 거라 당연히 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이 업데이트를 말씀을 드렸던 건 뭐냐면 이런 걸 안 하고 업데이트 안에서도 셀렉트 로우 하는 것처럼 자체적으로 걸러주는 게 있었다면 애초에 얘를 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그냥 업데이트 날려놓고 이 결과 가지고 뭔가 하면 돼요. 근데 얘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이런 작업을 한 번 더 해주는 겁니다. 근데 디테일 셀렉트 쿼리를 날렸을 때는 그걸 가능하게끔 설계가 되어 있는 상태니까 이걸 그냥 활용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다시 하던 대로 돌아가 보면 어디 갔지? 디테일 있다. 자, 존재하지 않습니다. 보여줄 거고요. 그리고 아이디 그래서 지원되게끔 해주고 여기서는 명령어를 다시 입력 받으러 가야 되니까 컨티뉴 하나 넣어줄게요. 게시물이 없는 경우를 먼저 걸러낸 거고요. 그리고 이 쿼리를 이 코드를 만나지 않고 얘를 실행하지 않고 밑으로 내려왔다는 얘기는 뭐예요? 게시물이 있단 얘기겠죠? 게시물이 있단 얘기면 게시물을 보여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는 있는데 이거 없네요. 이거 하나 추가해주고 잠깐만 이것도 여기가 아니라 있을 때 여기 있구나. 이거 가져다가 여기서 하나 보여주죠. 게시물 상세 보기 주고 얘는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 자 여기서 어떻게 상세 보기를 보여줄 것이냐 이것도 해줄까요? %t번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아티클 맵 안에 데이터가 들어있는 상태죠. 아티클 맵 안에 데이터가 들어있으면 아티클 맵 안에서 데이터 어떻게 꺼내요? 우리 리스트에서 이미 꺼내 봤어요. 뭘로 만들었죠? 그쵸, 아티클 객체로 다시 한번 압축 풀면서 재조립을 했었죠. 그래서 아티클 객체를 가지고서 데이터를 보여줄 수 있었어요. 근데 사실 그냥 이렇게 보여줘도 돼요. identity에 슬래시 get 그리고 여기다가 key id 이런 식으로 해서 데이터를 보여줘도 돼요. 상관없어요. 어차피 보여주는 건 똑같아요. 맵 안에 있는 거를 아티클로 재조립을 압축을 풀면서 재조립을 해서 아티클의 형태로 보여줄 거냐, 객체 그냥 일반 객체 형태로 보여줄 거냐, 아니면 맵 안에서 우리 어차피 키 아니까 이 키는 누구였어요? 네, 컬럼이죠. 여기 컬럼. 이 컬럼명들 아니까 키를 그냥 바로 사용해서 보여줄 거냐 이렇게 해도 전혀 상관없어요. 전혀 상관없는데 우리 DTO에 이런 기능 만들어놨죠. 안 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당장 아티클로 재조립 안하고 바로 이렇게 보여주면 이렇게 해서 보여주면 되거든요. 뭐 번호, 날짜, 뭐 등록일 다 해서 보여주면 돼요. 근데 우리는 이미 DTO에다가 리스트 기능 때문에 압축 풀면서 아티클로 재조립하는 걸 만들어 놨어요. 생성자를 통해서. 그럼 얘 써서 그냥 풀어서 재조립하고 아티클의 형태로 우리가 원래 베이직 아티클 매니저에서 했던 방식대로 그냥 보여주는 것도 돼요. 아티클 타입으로 아티클 하나 만들어주고 이 아티클 할 때 여기서 아티클 맵을 넘겨줍니다.
그러면 아티클 DTO가 이 맵, 아티클 맵이라고 하는 맥의 변수를 받아올 수 있는 생성자가 하나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맵을 받아오고 나서 이런 과정을 통해 조립을 하겠죠. 아티클 객체로. 그럼 요 안에서 아티클 맵.get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사실 이렇게 보여주나 맵에서 get으로 직접 꺼내서 보여주나 데이터를 보여줄 수 있는 결과는 똑같지만 우리가 이미 이런 기능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기능이 반복적으로 많이 사용될 거기 때문에 우리는 아티클 객체로 만들어서 보여주도록 할게요. 여기도 이제 좀 바꿔주면 작성 날짜, 수정 날짜, 제목, 내용 article.reg date, article.update date, article.title, article.body.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테스트를 한번 해보죠. 기능을 다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이렇게 기능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여러 번 테스트를 진행을 하셨어야 돼요. 혼자 본인이 직접 하실 때에는 테스트를 해가면서 진행을 하시는 게 맞고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면서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이사이에 있는 테스트를 다 진행하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적당히 만들어 놓고 테스트를 진행을 하는 건데, 자, 지금 우리 게시물이 4개 존재하고 있어요. 2번 글을 보겠다. 2번 글 잘 나오고, 2번 글이 잘 나오는지 확인을 해보면 되겠죠. 자, 잘 안 보이네. 지금 두 번째 줄이 2번 글이니까 제목과 내용을 확인을 해보고 시간이랑 확인을 해봤을 때 문제가 없으면은 된 거겠죠. 우리가 원하는 기능을 잘 만들어졌는지 확인도 해보시고, 그리고 없는 글을 보려고 했다. 그럼 뭐가 나와야 돼요? 네, 존재하지 않습니다. 잘 나오면 되겠죠. 이러면 우리 이제 아티클 디테일 기능 끝. 그쵸? 자, 근데 이거 제가 말씀드렸었죠? 이 날짜에, 이거 말씀 안 드렸었나? 리스트 할 때 말씀 따로 안 드렸나요? 우리 이거 아티클에서 스트링으로 했다가 스트링이 안 되니까 로컬 데이트 타임으로 타입을 바꿨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지금 결과를 보시면 시간 전에 t라고 하는 알 수 없는 문자가 하나 섞여 나왔어요. 이거는 실제 데이터에 들어있는 값이 아니거든요. 얘는 없잖아요. 얘는 없는데 얘를 가져와서 압축을 풀고 자바단에서 보여주는 과정에 로컬 데이트 타임이라는 타입 때문에 생겨난 문자예요. 근데 이런 거는 원치 않으면 포매팅을 통해 그냥 없애버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포맷 우리가 하는 방식 해봤죠? 그 방식 찾아서 유사하게 적용시키면 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따로 짚어드리진 않을 거예요. 아니면은 뭐 여기를 서브스트링으로 잘라서 그냥 약간 뭐랄까 야매 같은 느낌인데, 자, 여기까지 자르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 잘라요. 그리고 얘네 둘 이어 붙여요. 문자로. 그러면 이 t 없이 보여줄 수 있죠. 그쵸? 이런 활용은 여러분들이 그냥 아시는 선에서 충분히 다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간단하게 그냥 포매팅만 써도 사실 이거 없애는 거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들이 직접 한번 해보시고요. 그래서 기능이 다 만들어진 걸 확인을 했으니 바로 다음 기능 딜리트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딜리트는 사실 너무 쉬웠죠. 우리가 했던 기능 모디파이 같은 거랑 거의 똑같기 때문에 사실 어려울 게 전혀 없어요. 모디파이 똑같이 하나 복사할 거고요. 그리고 붙여넣기 해주겠습니다. 자, 여기서 명령어 바꿔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아이디 자르는 건 똑같이 필요하겠죠. 냅두고
이거 필요할까요? 딜리트 기능 안에서 이거 왜 뭐 하는 애였죠? 이거? 그쵸, 내가 지금 입력한 글에 대한 내가 딜리트 만약에 5번 글 하겠다 했는데 5번 글 없잖아요. 그럼 없을 때 삭제 실행되면 안 되고 이 글 없어 라고 알려줘야 되니까 필요하겠네요. 여기도 그대로 냅두고 어차피 똑같은 멘트와 똑같은 기능으로 필요한 거니까, 그죠? 그럼 그대로 냅두고 게시물 수정이 아니라 삭제, 그리고 입력받는 거는 필요가 없을 거고 여기서 날려줘야 되는 쿼리 바뀌어야겠죠? 업데이트 쿼리가 아니라 딜리트 from article 할 건데 그냥 하면 안 되고 id 조건으로 줘야겠죠? 그래야 내가 원하는 글 하나만 지울 거니까. 만약에 이 조건이 없었다 그리고 이 쿼리를 날렸다 그럼 게시물이 10개든 100만 개든 1000만 개든 다 필요 없어요. 이 테이블은 그냥 비워지는 거예요. 그쵸? 당연히 조건이 있어야 돼요. 현재 내가 지우고자 하는 글만 지우기 위해서. 자, 그리고 나서 dbutil에 있는 업데이트 이거를 딜리트로 바꾸긴 할 건데 사실 dbutil에 가서 보면 이거 저번에 말씀 한번 드린 것 같은데 딜리트 메서드가 실질적으로 실행되고 나면 이거 해요. 이거 한다라는 거예요. 업데이트. 그럼 안 바꿔도 기능상의 문제는 없어요. 기능상의 문제는 전혀 없는데 우리가 이런 걸 사용할 때 이제 딜리트를 해야 되는 기능인데 여기가 업데이트가 들어와 있으면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나는 지울 건데 여기가 업데이트네? 뭐야, 이렇게 느껴질 수 있어요. 이 dbutil의 존재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은. 그래서 그냥 명령어가 나눠져 있는 거일 뿐이고 실질적으로 얘네들을 이 딜리트를 했을 때 업데이트라고 하는 메서드가 실행돼도 상관이 없는 이유는 뭐냐면 업데이트 쿼리를 날리나 딜리트 쿼리를 날리나 결국 쿼리를 날릴 때 실행해야 되는 명령어가 얘로 동일하기 때문이에요. 둘 다 execute update라고 하는 이 메서드를 통해서 명령문을 날려줄 거고 우리가 짠 쿼리를 날려줄 거고 그 결과로 받아올 수 있는 애마저 이 쿼리를 날렸을 때 이 쿼리가 날아가고 난 결과 뭔가를 돌려받을 수 있는 결과가 업데이트 쿼리나 딜리트 쿼리나 똑같아요. 연렬에 적용됨 이라고 하는 애로 똑같이 리턴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나눠져 있지만 근본적으로 하는 일은 업데이트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있으니까 만약에 딜리트라는 게 만들어져 있지 않았다면 여기 그냥 업데이트 쓰면 돼요. 사실 그래도 기능상의 문제는 전혀 없어요. 결국 똑같으니까. 쿼리가 다른 거지 쿼리를 날리는 명령문은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잘 구별을 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실제로 만들어낸 쿼리는 당연히 달라야 되는 게 맞는데 이 쿼리를 MySQL에 가서 이거 실행해 줘 라고 명령하는 그 명령문이 다른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딜리트 쿼리를 날렸다고 했을 때 그 결과 몇 열에 적용됨 이건 우리가 굳이 받아서 쓸 데가 없으니까 안 받도록 하고요. 번글이 수정이 아니라 삭제되었습니다 라고 바꿔주면 삭제 기능은 끝. 잘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자, 아티클 딜리트 5번 글 하겠다. 지금 5번 글 없어요. 5번 글은 존재하지 않는다. 딜리트 2번 글 하겠다. 2번 글이 삭제되었다. 잘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잘 지워졌으면 되겠죠? 2번 글 없어졌네요. 이러면 삭제 기능 잘 만들어진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디테일 기능과 딜리트 기능을 기존에 만들어 놨던 걸 활용하면서 간단하게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커밋을 하나 해드리도록 할게요.
커밋을 해서 수업 페이지에 공유를 해드렸고요. 잠깐 쉬는 시간 가졌다가 2시부터 회원 가입 기능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